네, 언니 동생 친한 사이라고 하더니 돈 1,000만 원 때문에 무너진 이웃.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살해를 했고 일가족을 참변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양에서 있었던 일이죠. 불이 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방화였습니다. 피해자는 엄마와 어린 세 남매, 그래서 모두 4명이었습니다. 용의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돈 1,000만 원을 빚졌는데 피해 가족들에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이런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어린 세 남매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자, 돈 1,000만 원에 저런 극악무도한 상당히 또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돈의 액수를 떠나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정한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면 더 예. 증폭되는 현상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 상당히 특이할 점은 그 계획적이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웃에 예. 그 언니 동생으로 불렀었는데 예. 그 남편이 없는 그 시간을 또 알고서 없는 날짜를 택해서 예. 사실은 이제 수면 유도제를 복용케 해서 예. 방화를 한 것인데요. 예. 그 처음에는 이게 밝혀진 것이 이게 실화일까 방화일까 상당히 의혹이 있다가 예. 그 거실 안에 휘발유 자국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감식 과정에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불이 났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와 같은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예. 또 그 이 용의자가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뭐 아프다라든가 미상스러운 이제 행동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액 속에서 희생자의 그 혈액 속에서 수면 유도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범인이 이제 특정이 됐는데요. 결국 믿었던 그 이웃이 결국은 이제 살인마로 변한 상당히 그 끔찍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예. 결국 이제 돈의 다가보다는 감정적인 분명히 자극을 주는 상호 간에 또 언사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수면제까지 먹이고 이 범죄가 끔찍한 이유는 저 여성 용의자가 정말 1,200만 원이라 대한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했다면요. 네. 사실 그냥 본인만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하고 네. 이분하고 관계를 끊고 연락 끊고 네.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 빚에 대한 회피를 네. 하실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뭐 말다툼을 하다가 욱해서 그 순간 네. 이 상대 여성 네. 정도만 네. 뭐 칼로 찌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이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수면 유도제를 그렇죠. 사가지고 가서 고의적으로 먹이고 불을 지른 거는 네. 이 여성분의 생각에서는 일단 1,200만 원도 더 이상 생각이 없고 네. 그냥 이 가족을 다 내가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끔찍한 고의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 네. 본인의 인생이 발각이 돼서 본인이 뭐 어떤 처벌을 받건 어쨌든 간에 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네. 이런 냉정한 생각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할 수 있었고 실행에 옮긴 것을 보면 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분의 예. 생각을 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봐야겠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네. 이분은 충동적이지도 않았고 그렇죠. 1,200만 원에 대해서 정말 네. 압박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명백한 복수, 예. 몰살 예. 고의인데 예. 참 무섭네요. 예.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담해보고 이렇게 뭐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네. 보통 사람들 봤을 때는 늘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끔찍한 네. 일까지 네. 저지르냐는 그런 거. 네. 그걸 보면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사람마다 임계점이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나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못 견디고 자기 생각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이 사건은 아까 김국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너무 석연치 않은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보인다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빚을 탕감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하는 수단으로서는 사람 3명, 일가족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혹시 그런 어떤 발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좀 더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사건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요. 그 반응들 인터넷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는지 이광현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양양에서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친한 동생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뜨거운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다행입니다. 단순 주택 화재로 끝날 뻔했는데 악마가 잡혔군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악마를 사용하면 안 되나 자신이 저지른 대로 똑같이 겪게 해줘야 한다면서 비난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무서워서 사람 만나겠습니까? 누구한테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또 친구도 이웃도 믿을 수 없다니 그런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겠다라며 친구도 이웃도 믿지 못하는 세태를 꼬집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용의자와 피해 가족, 피해 여성 어떤 사이였냐면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언니 동생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 한번 알아볼까요? 얼마 전이었죠. 이 여행 가방 속에서 이제 할머니 시신이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피의자가 이 피해 할머니를 평소에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식범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만큼 친한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살인자로 돌변을 했는데 자,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 사람 무서워서 어떻게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살인범의 형태를 보면 말이죠. 네. 이제 국내에서 1년에 한 1000건, 1100건이 발생합니다. 살인 사건이요? 살인 사건이요. 그런데 대부분 70%가량이 면식 관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네. 그 동기도 살펴보면은 네. 이른바 이제 표현적 동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하나 하거나 이런 어쨌든 그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발생한 사건도 그와 같은 70%에 해당이 되는 이제 범주에 속하는데 네.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 아는 사람 사이에서 면식 관계에서 일정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쨌든 증폭은 훨씬 큰 거죠.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한 응징과 복수와 어떤 반응으로서 이제 살인 행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친한 관계일수록 예. 그 상대방한테 내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네. 그 사람이 나를 더 가까운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게 무너졌을 때 내가 무시당한다든가 나를 배신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더 큰 분노가 오는 거겠죠. 근데 이번 방화 사건을 보면 분노 때문에 사실 이런 방화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계획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의도가 굉장히 치밀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보면은 뭐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빚독촉을 어떤 한두 번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빚독촉을 하질 않았을까.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없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는 아마 막다른 골목까지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다 어떤 인지적인 한계가 와서 네.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제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이제 그런 옛말이 있듯이 정말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방법 면에서 봐서 네. 좀 착안할 수 있는 점은 이 불을 놓았단 말이죠. 네. 이제 그 방화를 했다. 근데 네. 방화범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향은 소위 말해서 어쨌든 복수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불을 놓는 이런 형태인데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가족과 이 용의자 간에 네. 해묵은 또 무슨 갈등 관계도 분명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징과 분노, 복수로서 이제 불을 놓고서 그것을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적인 또 감정의 해소 같은 거를 하는 것이 방화범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네. 뭐 그런 면도 일부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추정됩니다. 저는 이 범죄가 또 특이한 것이요. 보통은 아무리 화가 나고 치밀하게 그 살인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대상인 이 피해 여성에게 국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아무 잘못 없는 지금 13살, 9살, 6살 어린아이 3명을 다 죽이는 짓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남편만 빼고 완전히 일가족 하나를 다 몰살시키는 결정을 했을까 마음속에. 그것도 참 이상하고 만약에 일가족 전체를 다 내가 몰살시키고 나도 그냥 뭐 사형죄로 받든지 내 인생 다 포기하겠다 이런 거였으면은 남편까지도 그러면 있을 때 하지 또 남편은 없는 상태. 이 심리가 뭔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증거 때문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는 이 시간에 혹시 잠재적 범죄자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방화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생각을 하지 말아주기를. 왜냐하면 생각보다 방화를 했을 때 남아있는 흔적들이 요즘 잘 찾아냅니다. 우리 서방 관계자들도 그렇고 경찰 관계자들도 그렇고 수사기법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하지 말아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자식까지 연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통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나 뭐 연인 관계, 요즘에 얘기하는 뭐 이별살인 뭐 이런 경우에도 예. 그 상대방이 이별 선언을 했는데 거기 멈추지 않고 그 범죄를 하는 경우 그 가족까지도 함께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그 대상자의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보는 거죠. 즉 아와 피아로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네. 그 자녀까지도 내가 응징하고 복수할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심리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번 범행 방법은 방화인데 다른 뭐 살해 동기와 달리 방화에는 이 복수심이 많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채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